이번 시간에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탄성력이 누구라고 배웠죠? F. 탄성력 F는 Kx라고 배웁니다. K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탄성계수라고 칭하고, 이 탄성계수는 단위가 뉴턴미터가 되겠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 1m 느리는데,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 느린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압축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1m 변화시키는데 몇 뉴턴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탄성계수가 크면 잘 변형이 안 된다. 힘들다. X는 뭐에 해당한다? 변형된 길이. 그렇다면 단위는 미터가 돼야 되겠죠. 곱하기 해서 뉴턴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로축이 X라고 놓을 때 이제 변형된 길이가 되겠죠. 이때 우리는 플러스 쪽은 늘어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X는 압축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들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늘어났든 압축됐든 변형된 길이가 같다면 힘이 똑같겠죠. 이 탄성력입니다. 세로축이.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힘과 늘어난 길이는 비례값이거든요. 이렇게 비례값, 이렇게. 그래서 이 기울기는 사실, 이 직선 기울기는 누구다? K 값이 되겠죠. X분의 F니까. 그러니까 K 값이 크다는 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가파르면 늘어나는데 힘이 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우리는 세로축이 힘이고 가로축이 길이 변하면 이 면적은 무엇이다? 이 면적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면적이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그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해당하는 F1 이럽시다.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란 0이죠. 0. 결국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평균 힘을 곱해야 되겠죠. 이동거리 X 이렇게 놓읍시다. 이때 이 F1이라고 하는 거 역시 K X 값이니까 결국 얘들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이때 딴 건 좀 모르겠고요. 정말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 이거를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죠. 이해 가요, 이거? 중력은 떨어지는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10m에서 떨어질 때 떨어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잖아. 그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죠? 그렇다면 10m에서 떨어질 때 위치와 운동이 똑같을 때가 몇 미터 높이다? 그렇다면 얘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1m 당겼더니 정확하게 0.5m일 때 그럼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0.5m일 때 운동과 위치가 같을 거냐?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가 같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무슨 에너지가 크죠? 딱 요 반일 때 무슨 에너지가 커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줄어들면 저 면적은 늘어난 거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아이고, sorry. 요 지점이 위치 에너지가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점점점 감소합니다. 그럼 이 빗금친 건 늘어난 뭐가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지점에 가면 모든 위치 에너지 값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부른다? 운동 에너지 최대점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때는 뭐라고 부른다? 위치 에너지가 최대라고 하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위치 에너지가 최대라는 건 운동 에너지 0이라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는 얘기는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그럼 이 최대값의 위치가 운동 최대값으로 갈 때 이 빗금친 면적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요 거리 있죠. 늘어난 길이의 2분의 1 지점, 이곳은 말이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을 따릅니다. 3대 1. 이해가죠? 요만큼이 누구예요? 요만큼이 위치 에너지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의 특징이죠. 알겠어요? 어차피 이 커다란 도형이나 이 도형이나 닮은 꼴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해 갔습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시 봐요.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가 쓰거든요. 역학적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운동 에너지야 2분의 1 mv제곱이 맞죠. 근데 얘가 mgh는 중력에 의한 거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페이지 66쪽이요. 그래서 얘들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줄어든 만큼 는다. 어찌 보면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에 따라서 지표가 되겠죠? 에너지가 이때 요 높이가 여기가 최대점이다. 여기를 최대 높이에서 얘를 자연학화 시켰다 그러면 자, 이 점에서 가장 에너지 최대. 그러나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점점 줄겠죠. 이게 무슨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점점 늘어나는 거죠. 봐보세요. 이렇게 되는 건 누구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둘을 합친 거. 둘을 합친 이게 뭐가 됩니까? 요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얘는 그래프 상태가 이렇게 나오죠. 얘들은 자체가. 그래서 에너지의 보존 과정을 보면 실제로 에너지는 뭐가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없죠. 그래서 밑에는 지우고 얘는 이제 길이가 되겠죠. 늘어난 길이, 줄어든 길이. 그럴 때 요 지점이 에너지 최대값이라고 한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운동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합. 이게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랑 에너지가 똑같은 지점이 얘들은 딱 높이의 반이거든요. 중력에 의한 건. 그런데 얘들은 반보다 이전에 같아요. 알았지? 그 같은 점을 찾으려면 조금 계산이 좀 따라주겠지만 그것만 기억하자. 자, 중력에 의한 건 10m 높이에 떨어졌다 그러면 5m 그러면 둘은 같은 값이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10m 당겼다 놨더니 5m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크다? 운동 에너지가 커요. 몇 배? 알겠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졸린 척 하지 마요.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이제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마지막에. 보여요? 보여요? 오늘따라 이렇게 힘이 없어 이것들이. 저건 뭐야 또? 너 왜 목소리 크게 질러? 늦게 온 주제에. 마치 아까 2시간 전부터 앉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맞아. 이씨. 지하철을 사라니까 한대. 이씨. 자,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이거죠. 무엇이냐? 열 손실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공기든 지표든 마찰에 의한 열 손실 발생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겠죠. 자, 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자, 봅시다. 자, 여기까지. 자, 출발점이 여기에요. 5점. 그 다음에 A점이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점인데, 여기서 수레를 떨어뜨린다면 수레를 굴립니다. 여기서 수레를 굴려요. 이렇게. 수레. 이 높이가 얼마인가 봤더니, 이 높이가 10m래요. 10m. 자, 수레 질량이 얼마인가? 수레 질량은 2kg라고 잡고요. 중력가스도치는 10m/s 제곱으로 잡을게요. 그럼 여러분 이 높이에서 수레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얼마? O 지점 정지 상태 위치 에너지 얼마? 어떻게 총 한 방 쏴줘요? 한번 극락점 한번 갔다 올래요? 한 놈은 늦게 오고 한 놈은 일찍 와서 쳐자고. 참 개판이에요 지금. 판이 아주 파란만장해요. 판타스틱. 얼마예요? 아, 계산도 안 돼요 이제. 에휴, 이거죠? 그러면 O에서 A 사이에는 마찰이 없어요. 그렇다면 A 지점 운동에너지 얼마일까요? 역시 200J이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근데 여기서 A에서 B 사이에서 그냥 B 지점에서 정지했어요. 그럼 뭔 말하는 겁니까? A에서 B 사이에 마찰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찰이 있다. 자, 여기가 5m예요. 5m. 마찰이 있다고, 마찰. 자, 여기가 뭐? 마찰이 존재한다. 열 손실이 존재한다. 만약에 마찰이 없었다면 A점이나 B점이나 운동에너지 동일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얘가 정지했다. 운동에너지가
뭐로 바뀌었다? 마찰력에 의한 일 에너지로 바뀐 거야. 마찰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로? 일 에너지로 바뀐 거라고. 그럼 마찰력 몰라요. 마찰력 어리를 합시다. 곱하기 이동거리 5m죠. 이게 몇 줄이라고 얘가? 200줄이요. 자, 마찰력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손실이에요.